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왁자지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왁자지껄합니다. 네, 주말에 만나는 왁자지껄. 네. 또 오늘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왁자지껄하게 떠드는지 한번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요. 네. 오늘 방송 또 제가 사실 이분하고 방송은 처음인데요. 네, 처음입니다. 네, 정말 막 소개도 하기 전에 처음 사람이 말이야. 처음. 네, 역사 독립군 백이성 대표님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접시 놓고. 앞접시 네. 놓고. 백이성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네.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네. 잠깐만요. 제가 다 소개해드리고 좀 본인 예, 소개해드릴 시간을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옆에는 또 우리 스픽스의 대표 아나운서죠. 아, 한 명밖에 없습니다. 최지은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나운서보다 앵커가 더 맞지 앵커 않습니까? 요즘 좋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을 아예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네, 행동계를 장악하기 아침에 위해서. 10시 50분에 매일매일 평일에 정치 본색 최경영 기자에 이어서 꽉 틀어지고 저도 그 자리 못 들어갔는데 저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야. 야, 나는 스픽스에 충성 바쳐가지고 남은 게 뭔가 지금 너무 후회스럽고요. 되게 시작부터 불편하네요. 네, 매우 불편합니다. 네. 네, 정기환 대표 잘 들으세요. 그 여러분들 옆에- 아침부터. 그 옆에는 우리 또 정기환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와. 요 실제로 중노동에 시달리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거울에 얼굴을 보면요 놀랍니다. 아직 살아있네. 아니 아침만 되면 또 깨어나고 저녁 되면 완전히 진짜 죽은 듯이 잠을 자고요. 오늘도 5시쯤 일어나가지고 네. 질문지를 무려 5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4개를 만들고 1개는 결국 못 만들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작가나 이렇게 분업을 해야 되는데 저분은 네. 혼자 다 하는 습관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전문 작가가 있죠. 작가 프로그램을 몇 개를 네. 맡아서 하시는데 네. 작가가 써주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작가가 써주는 것이 뭐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좀 이제 들어서. 남한테 못 맡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음. 네. 근데 그게 또 본인의 또 캐릭터고 예. 잘 하십니다. 예. 저는 그래서 참 좋은데 저도 사실은 새벽에 5시 깼는데 잠을 3시간 정도밖에 못 자요. 요새 네, 매일매일. 요새도, 네, 요새도. 왜냐면 오. 아침에도 이제 방송이 사실은 아침부터 있고 네. 밤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중간에 제가 사무실 일을 해야 돼요. 네. 재판 관련된 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진짜 머리가 좀 약간 좀 띵한 느낌이 좀 나서 어. 건강이 좀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 예. 나이 때 특히 예, 정기환 예. 대표랑 저랑 동갑이거든요. 우리 나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은퇴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은퇴? 아니 왜냐면 이제 우리 최은근님 같은 분도 오셨지만 제가 어제도 모 언론사 국장님한테 통화를 했고 또 국장 출신의 어떤 분한테도 전화해서 과거에 노정면 대표하고 제가 도원결의를 해서 이거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했는데 국회에 가버렸고 이리저리 계속 제가 진짜 사람을 같이 스픽스를 키워나가거나 아니면 말아먹거나 그렇게 할 사람을 제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빨리 죽기 전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지은 앵커의 어깨가 매우 무거워 보인다. 아, 저 가녀린 얼굴과 가녀리진 않아요. 가녀린 어깨에 짊어진 이 무거운 짐을 우리가 해결을 해드려야 된다. 아, 노인 예. 변호사 좀 자주 나와서 책임지고 좀 끌고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독립군 백이성님 나오셨으니까 한번 이분이 할 수 있는지 한번 능력을 보죠. 여러분들, 저희 사실 이분 처음 봅니다. 네. 근데 오늘 방송 얼마나 잘할지 아까부터 좀 약간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져요. 아니야. 네, 제가 조금 예의 주시하고 있어요. 저랑 같이 아니야. 한번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한번 지켜보시죠. 자, 우선, 틀면 나오는 음, 세 분과 함께 네. 여러분 유튜브를 틀면 나오는 노영희 변호사님, 최지은 앵커님, 정계환 대표님과 함께 틀면 전혀 나오지 않는 이 백이성 역사 독립군이 네. 지금 그 역사 독립군 채널도 운영하기가 매우 바쁜데 네. 또 제가 책도 쓰기 굉장히 바쁜데 네. 제가 스픽스에 나왔습니다. 아. 아니, 이렇게 무명이 잘난 척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아니야. 이런 무명이 이렇게 잘난 척 하다니. 아니, 뭡니까? 나 무명이에요. 나 바쁜데 여기까지 나와줬다 고마워해. 이거 아니야. 일단 본인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정말 그 바쁜 세 분을 모시고 제가 이렇게 왁자지껄에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인이 뭐두 뭔데요? 번째- 본인이 뭔데요? 아니요, 뭐 역사와 소개를. 그 역사와 네. 현대 정치를 네. 같이 접목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역사학자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공이 역사예요? 예, 역사입니다. 그럼 역사 한국 공부만? 현대사, 현대사? 어. 예, 한국 근현대사. 근현대사.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1863년에 고종이라는 애가 예.
딱 왕위에 올라가거든요. 그때부터 제 역사가 시작. 아, 네? 그렇구나.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해요. 아니 그때부터 제가 그 전공을 하고 연구를 아. 했다고. 아니, 네. 근데 저는 처음 뵈니까 가수 백이성 씨를 아마 착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아유 많죠. 뭐. 아마 제 유튜브 구독을 하신 많은 분들 중에 네. 가수가 방송을 하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가수가 역사도 하네 이러면서 들어왔다가 어머야 야 잘한다 야 이러고 그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노래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됩니까? 예? 비겁하다 욕하지 마. 아이 참네 왜 그래? 빨리 한번 해주세요. 비린내 나는 부둣가를 잘하는데. 아니, 그 후렴을 해야지. 비겁하다. 이거. 아니, 욕하지 마! 그거를. 아니 제가요 이 사실은 재작년 9월달에 한번 쓰러진 적이 있거든. 예, 노래하다 쓰러지진 않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 노래가 제대로 일단 손동작이 그래요? 너무 큽니다. 예. 손을 내려놓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손 동작을 제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불초에서 역사학자로 엄청 인기가 좋았고요. 아, 최근에는 이제 그 부산 출신인데 부산에서 주진우 해운대가 국회의원의 저하고 동기에 비위, 예. 의혹, 불법적인 문제 제기 이런 거 하면서 예. 엄청 떴고요. 실제로 그 역사 독립군 지금 백이성 TV 하고 계시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 지금 구독자가 지금 한 한 20만 천 예. 명. 예, 예. 와, 진짜 많다. 예, 그 그럼요. 채널 하나로도 강의 하나가 50만에 뭐 70만에 100만 야, 원씩 이렇게 대단하네. 나오기 때문에요. 예. 노임변호사 무명이라 그러면 네. 백이성 TV 독자들은 좀 섭섭하게 그러겠네요.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정말 저희 무식함을 용서해 주시고요. 오늘 아주 훌륭하신 분을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또 백이성 대표님의 이 저력을 한번 과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아유, 우리가 뭘또 저력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일단 만만치는 않습니다. 예. 일단 한마디를 안 지십니다. 자, 뭘또 저력까지. 오늘 방송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예.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사실은 그 관세협정 대한민국의 승리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평가인데 여기에 플러스 그건 뭐 다 이제 겉으로 드러난 평가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써먹고 이용해 먹었던 그 부정선거 주장자들, 극우 세력들 이 사람들이 이제 좀 큰 코 다치게 생겼다. 이게 지금 사실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해결해 주러 올 것이다. 이 미개한 대한민국을 뭔가 좀 이렇게 선거제처럼 정의관념에서 좀 도와주러 올 것이다. 이게 바로 모스탄 및 뭐 전 땡땡땡 씨 등의 주장이었는데요. 전한길 씨. 야, 한길이 형. 네, 그랬는데요. 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그냥 그런 말이 멋있게졌습니다. 이번에 네. 관세협정하면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2주 안에 정상회담 하고 싶다고 얘기했고 매우 훌륭한 분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좀 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이 얘기에 대해서 한번 좀 평가해 주십시오. 예, 뭐 우선요. 구원해 주러 올 것이다.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네. 그 우리 대통령을 불렀습니다. 워싱턴으로. 그러니까 말이죠. 보수 세력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남아공 대통령 있잖아요. 네. 남아공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아주 개망신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젤렌스키도 네. 가가지고 왜 양복을 안 입고 오냐 뭐 맞아요. 이러면서 뭐 아주 싸웠어요. 네. 망신을 시켰죠. 그런 어떤 장면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예. 이렇게 망신당하기를요? 왜 가가지고 이재명이요 뭐 저거 이렇게 하기를 뭐 벤스하고 딱 앉아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선을 축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브라질하고 멕시코하고 캐나다에게 몇 %의 관세를 물리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네. 브라질이 50%. 50% 죠. 50%. 네. 그래 룰라가 말이지 왜 남의 내정에다가 그렇게 뭐 그렇죠. 보호소나로 그거를 왜 재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느냐. 나는 보이소나로 그 사람을 재판하지 말라고 하는 트럼프를 보면서 진짜 윤석열을 저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제가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어제의 발표로 싹 날라갔잖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지금 나경원도 그렇고 송원석도 그렇고 그 국힘의 원내 대변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성훈이라고 있어요. 네. 그 부산의 국회의원인데 박성훈 걔도 그렇고 좀 어투가 약간 당황한 듯한 이게 아닌데 아닌데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의 관념 속에서 구성된
트럼프라는 애는 무조건 이 영감쟁이가 무조건 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혼내고 혹은 불러가지고 혼내고 이런 건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완전히 다르게 나오니까 자기네들이 뭐야 이재명이 잘했단 말이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극우에서 계속 공격하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너를 인정 안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이상하다는 것을 트럼프가 와서 확인해 줄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종류의 내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트럼프는 자기네 나라의 그 외교관들 각국에 이제 펴져 있는 외교관들에게 남의 나라 선거에 이런저런 얘기하지 마라. 입 좀 다물어라. 이런 지침을 먼저 내려서 사람들을 좀 당황케 했고 이번에는 난 이재명 대통령 정말 당선을 축하한다. 이러면서 또 우리에게 선물도 주었고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그들이 완벽하게 계산착오했다. 이게 이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 최지훈 앵커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일단 아니 좀 영어로 한번 읽어주세요. 영국서 공부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되자마자 이재명 대통령한테 무슨 중요한 얘기를 좀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영국 영어로. 영국 영어 그러니까 아니 아메리카로 발음해야 되잖아. 브리티시 잉글리시로 한번 국제화된.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SNS 메시지를 중요 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is song will be announced within the next 2 weeks when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Lee Jae-myung, comes to the White House for a bilateral meeting. 이거 맞나 모르겠어요. 바이레터럴. 네, bilateral meeting. I would also like to congratulate the new president on his electoral success. It is also agreed that South Korea will be completely open to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at they will accept American products including cars, trucks, agriculture, etc. 자, 우와. 발음이. 일단 발음이 유명해지네요. 발음이 다르네. 아니, 너무 민망해요. 왜 그러세요? 무슨 내용? 무슨 뜻이 이제 중요하죠. 무슨 내용입니까? 그레이드가 아주 이거 대단합니다. 번역하면은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2주 이내에 한국의 대통령 이재명이 백악관에 방문을 해서 양자회담을 가질 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될 거다. 나는 이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하고자 합니다. 선거 승리.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당선을 인지하고 있고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축하를 할 것이다. 엄청나게 이렇게 격상된 느낌으로 트럼프가 이렇게 이재명 실명을 거론하면서 하잖아요. 그럼 우리 대통령 가신답니까? 가죠. 2주 뒤에 가야 되죠. 더 큰 이제 딜이 남아있는데. 방위비 협상 이런 거가 이번에 안 받을 거예요. 이번에 안 받아요? 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투자나 양국 간의 이제 국익을 일단 확실하게 좀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갈 텐데 트럼프가 협상 마무리하고 무려 45분 동안이나 한국 협상단을 화이트하우스에 부르잖아요. 거기에서 본인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다 엄지척 하자고. 그럼 이건 미국 말로는 어떻게 엄지척 넘버 원. 썸즈업. 아니 넘버 원이라 썸즈업. 넘버 원 이렇게 안 하고. 썸즈업. 썸즈업. 어째 따봉 이런 것도 아니고. 엄지손가락을 지켜들으라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하자고 했다는 거. 그래서 구윤철 그 부총리나 이번에 이제 통상교섭단장이나 옆에 서서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야,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느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정말 잘해보자고 메시지를 냈는데 다른 나라에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비슷한 협상의 결과가 나온 나라에 대해서도 없는데 뭐냐. 한국의 기술을 미국으로 어쨌든 가져왔어. 조선업, 그 다음에 원전, 방산 이런 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만 투자해주는 일본보다는 산업을 같이 이렇게 이제 육성할 수 있는 파트너인 대한민국을 인정해주는 이 트럼프의 조치. 야, 이재명이 멋집니까? 트럼프가 멋집니까? 또 이 말하고 나면 이재명 대통령이 안 붙였다고 욕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단한 성과를 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아주 대단하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가 우리 대통령을 선거에서 당선된 걸 축하한다. 이게 얘기했으니까 우리 선거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부정선거 주장했던 그들은 정말 머쓱해졌을 것이다. 특히 미국이 모스탄입니까? 무스탕입니까? 무스탕. 별명이 무스탕. 무스탕. 그런 사람이 무슨 뭐 트럼프의 무슨 뭐 특사를 했니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와서 이야기해야 되죠. 왜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것에 대해서 저렇게 지금
기대를 하면서 네. 발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대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NHN, 모스탄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주류가 아니고 잘못된 정보를 그동안 우리들에게 주입시켜 왔다. 그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브래드 셔먼 그 하원 의원이죠. 지난번에 우리 비상계엄 터졌을 때 이 브래드 셔먼이 내가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에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오고 미국에서 물어봤는데 다들 대답을 안 하고 회피해서 너무 이상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내가 차라리 나가서 말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MBC 라디오 네, 맞아요. 건투표 뉴스 하이킥에 하이킥. 나와가지고 예. 오히려 그냥 우리들도 모르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주르륵 다 얘기를 해주면서 이 브래드 셔먼 의원이 이 비상계엄 정말 잘못된 거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바로 그 의원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NHN, 모스탄 등의 의견은 주류 의견이 아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더 이상 그런 얘기 나오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을 것이다. 너무 멋집니다. 이거 야, 확인 그러시면 사살이네요. 진짜 교수님, 대표님 네. 어떻습니까? 이 브래드 셔먼 의원의 말이나 결국 이 글의 내용은 정확히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말이죠. 네. 우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라든지 정신 차려라 이렇게 혼내준 아니면 거죠. 뭐 중국이 뭐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을 해가지고 무슨 결과를 바꿨다라든지 네. 이런 거는 다 개소리다라는 얘기예요. 영어로 하면 bullshit.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 이거는 뭐냐면은 국민의힘이라는 것은 공식 정당 아닙니까? 네. 사이비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이비 종교 애들이 얼마나 들어와 있으면은 이런 말을 뭐 적극적인 지지층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를 한다면서요. 네. 옛날 살아생전에 장제원 의원이 YTN 나와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정치를 적극적 지지층을 보고 하지 그럼 뭘 보고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거든. 적극적 지지층을 보고 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혁하고 김문수가 그 여론조사 1등, 2등이 말이죠. 전부 다 그거 하고 있나? 모스탄이 우리나라의 그거다. 구세주다 이런 소리 하고 있나? 네.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얘기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브래드 셔먼이라는 공식적인 민주당의 몇 선입니까? 15선 하원 의원이. 네. 아니, 미국의 박지원 원장님 같은 거. 미국은 그럼 하원은 30년 했다는 거예요? 2년을 임기로 하기 때문에 네. 30년. 15선이라고 해봤자 30년이에요. 해봤자라니요. 아니, 30년인데요. 아니. 박지원 원장님과 비슷한 급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네. 아니고 미국은 한 번 당선되면 계속 당선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원이 특히 상원은 그래도 한 재선까지만 할 수 있는데 네. 6년이니까 12년을 할 수 있는데 하원은 하원의 경우에는 계속 2년씩 계속 합니다. 그래서 하원은 한 번 당선되기 하늘의 별따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주자들이 안 비켜주니까. 그렇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정선거론자들은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도 오늘 아침에 이게 녹화 방송이니까 예. 오늘 아침 9시에 윤석열 집회. 윤석열 서울구치소 앞에서도 보면은 아직도 계속 메가폰 들고 나발을 부르고 있어요. 네. 그 나발을 부는 게 무슨 2010년도에 부부젤라라고 있죠. 네, 남아프리카 부부젤라. 공화국의 네, 네. 그 월드컵 했을 때. 월드컵에서 네. 뽀뽀뽀뽀 네. 하는 그거를 부르고 있더라고. 야, 이게 데모도 참 감각이 뛰어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아니 근데 궁금한 건 제가 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뭐냐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쐐기를 박았어요. 만약에 브래드 셔먼 플러스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 축하하고 인정한다. 그러면 그구들을 전환길 씨 같은 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말 공식적으로 쐐기를 박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나도 그게 궁금해. 뭐라고? 아니 할까요? 얘네들이 지금 전환길 씨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전환길이라고 해도 되나? 아니 입당을 할 때 전유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본명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유관? 친길계가 있으니까 전환길이라 합시다. 그러면은 이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뭐라 했냐면은 트럼프가 불러다 놓고 아주 네, 할 거라고 이재명을 했잖아요. 혼내줄 이재명 거다. 대통령 혼내줄 것이다. 그럼 불러다 놓고도 안 했으면 네.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커튼 뒤에서 응. 아마
그 오프사이드에서 뭐라 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저게 아. 전부 다 보이는 아. 것만 그랬지. 저 뒤에서 이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후드립했을 것이다. 아마 지 나름대로의 논리를 막 그러니까 그 완전 있을 가짜 거야.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이제 약간 형식적인 면에서는 그런 걸 좀 챙겨주기 위해서 예. 말을 안 하더라도 예. 실질은 아마 뒤에서 엄청나게 혼내주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예. 이런 심리학자가 식으로. 보시기엔 예. 어떻습니까? 심리학. 심리학을 박사를 예. 전공하셨어요. 누구의 심리를 말하는 그럼 그거 전환길이 어떤 사람들이 식으로 만약 그런 할까? 발언을 한다면 이게 다 변명이고 합리화고 그런 거죠. 그렇게 나올 것이다. 자기 방어 기제. 그렇죠. 저도 그렇게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정말 해안이 있으십니다.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도 그 1960년에 이 미국 정부가 이승만 대통령을 예. 4.19 민주화 혁명 이후에 직후에 만나러 왔어요. 예. 그래서 뭐냐면 야, 니 나가. 니 이제 대통령직 그만하고 나가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이승만이 아니 나 못 나간다고. 그래가 시민 대표가 4월 25일에 와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나갔다고 하지만은 아니요. 4월 23일 날 미국이 와가지고 야, 니 나가. 메카나기 미국 대사가 와가지고 나가라고 얘기했다고. 나는 니를 한국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한다. 이제 나가라 라고 얘기하니까 나 못 나간다고 이틀이나 버텼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겠느냐. 예. 뭐 이야기가 재밌어지는데 이게 방송을 하니까요. 이 음식을 안 먹으니까 이게 다 장식품 가지고 진짜예요. 방송하느냐 이런 음식을 이야기가 먹겠습니다. 있어서 네. 물도 좀 주고 물 좀 이 주세요. 떡볶이 하나 네. 주세요. 예. 앵커님 예. 저기 물 좀 네. 주세요. 예, 물 주시고 떡볶이 하나만 주실래요? 떡볶이 덜어. 예, 저는 대표님. 오뎅을 먹도록 대표님, 예. 본인이 전광훈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제가 아니,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네.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을 인정한 셈인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두 가지 뭐 저는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 네. 예, 대표님이 역사 하신 독립군. 거하고 네. 좀 다르게 보는데요. 자, 결국 트럼프도 중국이나 또는 이재명의 논리에 꿰매 빠져서 꿰매 빠져? 예, 완전히 이제 미쳐버렸다라고 할 가능성이 아. 높다. 왜냐하면 적대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자기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목적으로 지금 트럼프를 쓰고 근데 있잖아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이재명을 적대시하는 거 좋은데 네. 트럼프까지 적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들은 누구에게 기릅니까? 아니 그 사람은 트럼프를 자기 편이 될 거라고 생각을 원래 안 했던 거고 다만 한국에서 자기들한테 이렇게 코인을 내주는 사람들을 모아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이재명과 한 편이 되었다. 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수월할 것이라고 저는 보죠. 한번 봅시다. 알겠습니다. 봅시다.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예. 하고요. 네, 안철수 의원 약간 이상한 소리 하신 거 제가 한마디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관세 협상 성공적으로 마친 대한민국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이런 망발을 했습니다. 한덕수가 있었으면 더 잘했을 것이다. 니네가 한덕수를 쫓아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관세 협상이 이 모양이 꼴이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우리 안철수 의원님 지난번에 탄핵 반대도 하시고 아니 탄핵이 아니라 비상경 반대도 하시고 혼자서 그렇게 또 결기를 보이셔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안철수 살아있네 이랬는데 당대표 나가시려고 아무리 그 본인을 찍어줄 사람들의 표를 의식하신다 하시더라도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그 당시에 그 행동이 매우 의롭고 다른 의원들하고는 달랐기 때문에 특검에서 참고인으로 좀 와주십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엠바고도 깨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검에 대해서 날을 세웠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특검이 거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분의 생각을 조금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개 짖는 소리 하지 말아라. 아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정치특검은 개 짖는 소리를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특검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환영한다고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마음으로 직접 찾아오라고요? 지금 저를 우롱하는 것입니까? 수사 범위를 최대한 넓혀 당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만들려는 시도입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 아닙니다. 저 안철수는 우리 당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려는 이재명 정치특검의 의도를 반드시 막아내고 당을 지켜내겠습니다. 불법 개혁에서 자유로운 유일한 정치인 안철수, 오직 제가 이 당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보기에 이건 너무 넘어선 것 같은데요. 제가 음식 이야기하면서 안철수에 대한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음식은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네, 좀 드시면서 맛있습니다. 일단 하고 와 네. 떡볶이하고 이거 햄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안철수 튀김도 좀. 한마디 튀김 할게요. 맛있습니다. 안철수는 저렇게 말을 해가지고 5등밖에 지금 못합니까? 아니면 저렇게 말을 하니까 5등이라도 하는 겁니까? 지금 당대표 선거 나와서 몇 명 출마했습니까? 5명 출발했습니다. 5명 나왔는데 지금 여론조사하면 몇 등 나옵니까? 5등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발언 때문에 5등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발언 때문에 5등밖에 못하는 것인지 스스로 좀 질문하기 바라고요. 한덕수를 지금 어디 꺼냅니까? 내일 당장 내란범으로 간판에 들어갈 사람이 그 사람이 협상을 했으면 더 낫겠다고 하는 것은 안철수의 생각이 아니라도 안철수 의원 옆에서 참모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정치하겠습니까? 어제 누구 만나니까 진짜 국힘은 죽을 수도 없는 정당이라는 그 말에 제가 충격을 먹어버렸는데 살지도 못하지만 죽을 수도 없는 정당 거기에서 그래 1등도 못하고 5등 정도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한덕수가 했으면 더 잘했을 거라고요. 에라 정말. 네, 협상 전문가 한덕수가 그립다 이렇게 지금 외쳐 불렀습니다만 그 협상 전문가 한덕수는 안철수 의원 별 신경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더 중요한 거는요. 조경태 의원이 당대표 선거 나갔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 말고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는 1등을 하고 있답니다. 아, 그렇지만, 일반인들 여론조사. 네, 그렇지만 또 당내에서는 사실은 되게 없죠. 순위가 안 좋죠. 아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조경태 의원은 선명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것을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분이 또 이렇게 안철수 의원에게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권성동 의원 역시 안철수는 하남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남자, 상남자 하남자에서 하남자다. 하남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잘 들으시고요. 아마도 옆에 제대로 된 참모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정계환 대표 한번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왜또 정계환 대표님 의문의 네, 일패. 안 좋아하시네요. 자, 두 번째 이슈 한번 가겠습니다. 윤석열 씨 결국에는 나 눈 실명 위기예요. 나 갑자기 신경계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체온 조절 능력이 망가졌어요. 이러면서 막 안 나오니까 특검에서 결과적으로는 강제 체포집행 이제 하려고 갔는데요. 윤석열 씨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금 버티기에 지금 돌입을 한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저희가 녹화하는 시점 네. 까지는 아직 구속이 됐다는 소식은 안 들려오고 네, 있어요. 아까 9시에 문홍주 특검부가 네. 갔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안 나와.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바탕으로 얘기를 전해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잖아요. 근데 네. 그 구치소에서도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조사를 못 받을 정도의 그런 건강의 이슈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윤석열이 자기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건강상의 이슈. 뭐 이런 게 제일 뭔가 동정심을 자극하기도 좋고 역대 어쨌든 전 대통령을 역임했던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네. 지지자들한테 보이는 그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결국은 윤석열 버렸습니다. 이제 윤은 없다. 전당대회에 윤석열을 끌어들이는 자해는 멈추자. 자해 행위 하지 말자. 이런 얘기 지금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씨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서울구치소에서는 우리도 못했는데 너네는 할 수 있겠니? 한번 해봐라. 이런 태도를 사실은 보이고 있다고 아니 합니다. 그 민주당 의원들이 구치소 방문했잖아요. 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환경이 너무 좋다라는 평을 특혜를 하더라고요. 받고 있대잖아요. 특혜를. 네. 양옆에도 다 비워놨대요. 비워놓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솔직히 맨날 그 에어컨 바람 쐬면서 9시부터 6시까지 접견실에 있고. 접견실에서 예. 그것도 특히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접견실이래요. 거기서 그렇게 계속해서 변호사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변호사들하고 얘기할 수 있으면 검찰 조사를 못 받을 일이 없거든요. 게다가 그렇게 시원한 데서 에어컨 빵빵 쐬면서 편하게 다른 사람들은 옆에 난로가 있는 것 같이 홈거실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서도 체온 조절 능력이 그거는 이상해졌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체온 냉방병 걸린 건가? 체온 조절 능력은 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찜통 더위잖아요. 네. 누구나 지금은 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너무 더워. 네, 그러니까요. 혹은
지금까지 과도한 음주로 본인의 어떤 기능이 좀 네. 떨어졌는데 네. 금주를 하고 나니까 이게 갑자기 이제 이런 금단 반응, 현상, 금단 반응이 현상. 오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인과 똑같은 대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오던데. 안 네. 똑같아요. 그거 똑같지 않은데 왜 일반인과 똑같이 그냥 이제 뭐 운동시킬 때는 운동시키고 그리고 뭐 혼자 이렇게 지내도록 하고 밥도 똑같이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우하고 있다는데 근데 옆에 방만 2개 비워준 것만 해도 이거 특혜 대우 아니냐. 그럼요,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옆방을 비워놓은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옆에 양옆을 비워놓은 게? 이제 그 사람을 오며 가며 예. 혹시 이제 볼 윤석열을 수 있다? 구경하거나 네.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뭐 좀 뭔가 하지 않도록 아. 일부러 이제 좀 배려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양옆에 사람이 가득 차 있으면요 힘듭니다. 가운데 껴가지고. 아 시끌시끌한가요? 그 소리가 들립니까? 아니 이렇게 시끌시끌하지는 않는데 예. 이제 어쨌든 그 뭐 열기며 뭐며 이렇게 할 때 좀 번잡스럽고 예. 본인이 이제 혼자 양옆에 아무도 없고 그냥 그 경호하는 사람들이 네. 이 사람은 특별히 좀 경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 구치소도 지금 되게 과밀되어 있다고 네, 들었는데 과밀해요. 양옆을 비워놓을 정도로 그걸 했다는 것은 굉장한 특혜죠. 그렇죠. 네. 어쨌든 구치소장은 충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구세력에. 본인이 안 나오겠다는데 뭐 계속 이 소리만 하고 앉아있어. 그 전계만 대표님, 예. 송영길 대표가 예전에 구치소 수감됐었을 때 삼척이겠죠. 예.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 얘기한 게 그 며칠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나 11개월 동안 독방에서 살았다. 거기서 나는 책을 300권 읽었다. 네. 너는 뭐 쭈그리고 앉아서 밥 먹으면서 성경책 하나 읽는 게 고작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 이제 들어보면 윤석열이 지금 완전 특혜 받고 있고 특히 이제 심평 변호사가 나와서 했던 그 말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무슨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에 가서 뭘 지금 이야기한 트럼프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 아예 당선 축하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마당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깥에 세력 결집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럴 때일수록 저는 법무부가 나서서 어떤 식으로든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이 지금 처분을 하고 있는 내용을 면밀히 관찰해가지고 일반인들과 똑같이 해야 된다. 사실 좀 더 심하게 버티면 징벌방 있죠. 그걸 네. 금치라고 하는 표현을 쓰대요. 네.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고 이병철 변호사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근데요. 이거를 저렇게 내버려 두냐고 버티는 사람을. 근데 한여름에는요, 예. 이 한 방에 5, 6명 내지는 11명까지 이제 수용이 되니까 예. 어. 그 방에서 못 견뎌요. 옆에 사람들은 정말 사람 존재 자체가 열덩어리가 너무 되겠다. 열이 그냥 나한테 팍 예. 오잖아요. 36도잖아. 그래서 오히려 싸우고 혼자 있는 그 징벌방 갈라 그래요. 오히려 내부에서. 오히려. 네, 오히려. 내부에서. 네, 그래서 아. 자기가 일부러 막 때려 이 사람을. 아. 그래놓고는 징벌방 보내주면 거기가 시원하잖아요. 이제 혼자 있으니까. 야.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근데 노예희 변호사는 솔직히 이제 인권적 측면에서 그 홍거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온도를 뭐 예를 들어서 관공서 집 26도 뭐 이렇게 유지해 주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이 홍거방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제 26도를 유지한다고 해봤자 30몇 도입니다. 왜냐면 사람들 그러니까요. 열기가 너무 세니까. 그래서 원래는 에어컨을 설치해주거나 이렇게 좀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는 게 맞긴 맞는데 예. 그게요 윤석열 정부 때 사실 에어컨 설치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 왜냐하면 서울구치소는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전력을 그럴 안정대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 돈을 들여가지고 이 시설을 다시 예, 정비를 해야지만 에어컨 설치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 의원들도 그랬고 많은 이제 인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에어컨 달아줍시다.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과밀 수용이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예. 그랬는데 그거를 국민의힘 쪽에서 묵살했답니다. 어.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 자업자득이네, 아, 근데 자업자득. 진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조금 필요해 그게 보이는데 자기한테 돌아왔네. 네, 아유, 조금 저런. 필요하다고 보이는 게 수용자들의 그 처우와 이 교정시설 내에서의 폭력 행동 그리고 이 교정 공무원들 간의 이 마찰 이런 것들을 연구한 형사정책연구소의 그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여기가 보통 이제 뭐 한 50분 틀어놓고 선풍기, 그다음에 이제 과열되면 안 되니까 10분 또 휴식해주고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막 거기는 여름 되니까 냄새 나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오히려 폭력이 더 늘어나고 교도소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막 화를 내고 좀 서로가 문제가 더 힘든 발생한다고 상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 정서는 지난번에 이거 인권 좀
인권 차원에서 좀 개선 좀 해야 된다니까 댓글로 아니 감옥에서 고생하라고 네, 다 맞아요. 들어가는데 무슨 이 사람들한테 무슨 에어컨을 틀어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댓글도 많이 올라오는데 맞아요. 이것도 우리가 좀 공론을 향해서 좀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냉감 이불을 보내주는 거 어떨까요? 아니 그만하면 욕 냉감 먹지. 냉감 친구를. 친구는 우리가 열심히 와 저거 지금 냉감 마지막- 친구를 근데 보내가지고 저는 에어컨을 꼭 설치해야 된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야.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야. 그게 이제 인권 차원에서 전 논의는 된 적이 있다. 이런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 실제로 해외는 어떤가요?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는 거기는- 감옥에서 이게 에어컨 안 틀어요. 거기는 감옥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사립으로 운영되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마다 조금 시스템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마 에어컨은 다 있는 거죠. 아니 그 미드 이런 거 보면은 미국 드라마에서도 감옥에 에어컨 있는 건 못 봤어요. 미드에서는. 에어컨이 있다 없다 이런 거는 저는 뭐 네.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환경은 우리보다 좀 좋다는 더 느낌은 좋죠. 들고 거기는 뭐 사람도 자유롭게 다니고 바깥에서 대화도 하고 뭔가 활동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은 좀 아니 드는데 우리도 우리- 그런 대화는 할 수 있어요. 예. 운동장 큰 데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 서로 간에 증거인멸하거나 공범끼리 뭔가 짜고 치는 사람들이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다 같이 얘기도 하고 한 3, 4, 5 모여서 담소도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네. 개인적으로 네. 윤석열이 지금은 다른 그 재소자들이랑 같이 안 마주치도록 관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른 재소자들이랑 같이 마주쳤을 때 다른 재소자들은 윤석열을 보고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얘기를 한다든지 할 수 있나? 그건 그럼- 모르겠는데요. 아니 우리 송영길 대표님께서 네. 구치소 생활을 하시면서 이 윤석열 니 한번만 내 손에 걸리라 내가 아주 걸리면 내가 작살낸다 이랬는데 전부 다 뒤돌아서게 하고 아예 돌아보지도 못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지나갈 때에. 아예. 예, 그때는 이제 탄핵되기 전이니까. 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나기 전이니까. 네네. 아마 돌아보지도 못하게 이렇게 딱 뒤돌아서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럼 김건희는 어떻게 될까요? 김건희가 만약에 나중에 야. 구치소 갔는데 예. 그 김건희는 대통령 신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관리를 받을 거라고 예측하세요? 그래도 그 사람도 독방에 아 독방에 그래요? 하겠죠. 왜 그런데요, 김건희는? 왜냐면 김건희가 딴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김건희가 그 사람들에게 악영향 미칠 거를 또 고려해야 됩니다. 오히려 김건희가 네. 다른 사람들에게 네. 그렇죠. 그 김건희 특검의 해당자들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다 잡범들입니다. 김예성이 뭐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얘도 잡범이야, 김건희도. 그러면 뭐냐면 들어가면은 그 주변 사람들한테 전염시킬 가능성이 김건희 있어요. 씨는 여자고 네. 김혜성은 남자라서 남자고. 네. 남자 병정 여자 아니 성격이 그러니까 다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다 그 범죄 성격이 범죄의 성격이 다 잡범들이에요. 네. 자분들은 다 홍보방에 있는데 이제 네. 경제사범은 네, 네, 홍보방에 네. 있다 이제 이런 건데 왜 김건희는 그런데 다른데 오염 지키고 안 지키고 간에 그냥 일반인 재소자처럼 그냥 홍보방에 넣어가지고 하면 되지 왜 굳이 독방을 줘야 됩니까? 아니 이거 근데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니까 예우해 주는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그 수감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그 구치소장의 판단에 따라서 독방에 넣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관점도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구치소장이 김건희가 들어왔어요. 그냥 홍보방에 11명 들어가 있는데 있잖아요. 9명, 11명. 거기 넣어가지고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국민 일반의 정서다. 왜냐면 얘는 그냥 경제범이고 경제사범인데 그것도 특경법이에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 제가 구치소장도 아니고 제가 독방에 넣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아는 경험에 의해서 저 정도면 독방에 넣을 것이다. 근데 제 생각한 건데. 생각에는 만약에 여러 명 있는데 김건희 씨가 들어가게 되면 저는 거기에서도 뭔가 왕노릇을 하려고 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다른 그렇지 않다니까요. 다른 재소자들한테 내가 말이야 이거 이렇게 갖고 내가 이렇게 전 했는데 봐줄게 이러면 어떡해. 야, 당신 남편은 말이야. 너 여기 집어넣고 밖에서 무슨 짓 한대. 너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거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위험하다니까요. 그 어저께 서울의 소리에서 진짜 최은순하고 직접 전화통화를 생방송 중에 했어요. 그래요. 전화 받아요? 전화를 받는데 이제 대단한 그 사람. 전화를 받는 분이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인데 이분이 직접 전화를 하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목소리가요 완전히 살아 있고요. 내가 지금 누구 만나고 있는데 좀 이따 전화해 뭐 하니까 뭐 질문을 주고 받는데 정대택 회장 이야기를 하니까 그 새끼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오고 우리
그 백은종 선생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니까 뭐 그 새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완전 살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감옥에 잡혀가고 이렇다 저렇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김건희 이번에 구속되잖아요. 어떻게 그러면은 구속 생활을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서울구치소장이 자기 알아서 결정합니까? 김건희는 그럼 서울구치소로 갑니까? 남부구치소로 갑니까? 어디로 가는지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부터 지금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들의 일반 정서가 어떤지를 생각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예. 거기 관할은 서울구치소, 의왕구치소. 의왕구치소고 그러면 남부구치소로 보통 이제 이감을 하는 네, 건 남부구치소로 이감될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제 거기에 자리가 없다거나 이럴 때 좀 특별한 야. 사정이 있을 때. 근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이 문제 제기는 뭐 요즘 약간 이제 단독에 대한 갈등이 있어서 제가 우스개로 이야기하면 하여튼 김건희가 어떤 방에 들어갔는지 최초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너무 궁금했어요. 일반 너무 입장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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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여기서 의문의 일패를 노영이가 당했다는 거.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요. 이런 걸 해설해 주실 분은 노영희 변호사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중앙일보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한다면 구속될 것을 난 자신한다. 이 그 민중기 특검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미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80%, 7, 80% 정도 이 관련된 수사가 다 진행이 됐는데 20, 30%가 사실 아직 좀 덜 돼서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좀 소환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러면 우리는 곧바로 영장 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중앙일보의 그 보도가 얼마나 맞는지는 사실은 잘 그렇죠. 모르겠고요. 예. 실제 영장을 쳤을 때 영장이 발부될지는 잘 모르죠. 그러나 지난번부터 또 영장 발부 판사님들이 또 태도가 조금씩 또 바뀌었습니다. 네. 김계환 사령관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하면서 점점 이상하게 보인다라고 하더니만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이 그 유영호 그 세계 윤영호 통일교 네. 국무장 그 사람도 구속이 돼버렸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구속이 되지 구속됐죠.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준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여러 번이나 네. 또 허용을 해주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권성동 뭐 누구 해서 지금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 압수수색도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또 이제 우리가 막 뭐라고 하니까 또 재판부에서 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영장 잘 내줄게 이런 식으로 또 지금 좀 태도를 변하고 있어서 그 우리가 이거요. 재판부까지. 우리가 막 이렇게 짓는 거 있잖아요. 뭐 우리는 표현이라고 안 해주셔도 됩니다. 막 찢어주잖아요. 예. 이게 일정하게 영향이 있는 생각보다 거예요. 영향을 많이 미친다. 영향이 있고 그리고 민심이 딱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죠. 하나 말씀드리면요. 자 이상민 구속됐잖아요. 예. 다음 차례가 누굽니까? 최상무 한덕수. 한덕수잖아요. 한덕수. 네. 한덕수 구속이 언제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점괘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한덕수가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중에는 어쨌든 불려 들어가면 바로 영장 청구다. 구속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슨 소스가 있나요? 소스를 제가 받은 게 있는데 그건 이제 공개를 하면 안 되고요. 물론 특검에 직접 받은 건 아니고 특검을 잘 아는 분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수요일 목요일 중에 이제 일단 구속영장 청구가 된다. 한덕수가 간다. 근데 희한한 장면이 있죠. 자 국무총리가 먼저 잡혀가야 되는데 구속은 지금 이상민이가 먼저 됐어요. 행안부 장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상민이가 실제로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주동자라는 거예요. 충학. 조사를 다 해보니까 국무총리가 나서서 뭐 이렇게 했다고 보지 않고 네. 김용현 잡혀가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뭐가 튀어나와. 김용현 잡혀가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이상민이가 진짜 주동자였다. 이상민이 딱 끌어넣고 나니까 이제부터 이제 출소안을 해서 가는데 그렇죠. 범죄의 크기, 중대성을 이제 감안해서 보니까 이상민 그리고 한덕수 쭉쭉쭉 갈 겁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와. 야. 이게 스픽스 단독입니다. 스픽스 단독.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수요일 이상민 날 되면 진짜 대박이다. 네. 이상민 장관이 사실 영장이 발부가 될지 안 될지가 이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이다 봤는데 영장이 발부가 돼서 사실 이제 그동안에 협조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다 이제 불을 것이고 특히 내란과 관련해서 중요한 행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영장 청구도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저는 영장 전담 판사가 생각을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영장 전담 판사는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영장 전담 판사들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하잖아요. 이거를 특검에서 딱 알아차리고 완벽하게 구속 사유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마음을 바꾼 게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범죄 혐의나 사실이
워낙 탄탄하게 증거로서 일단 지금 확인이 되는 게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반드시 구속돼야 되겠다는 것을 판사의 성향을 알고 있으니까 특검에서 제대로 맞춰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판사 믿지 말자 이 이야기예요. 네, 중요한 거는 정기현 대표가 지금 단독을 터뜨렸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목요일에 구속영장 청구가 영장이 된다. 청구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토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실질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날 바로 빵으로 간다. 거기까지 나가요? 그렇죠. 아니, 영장 발부는 빵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영장 발부될 거다의 국무회의를 100%? 예. 서울구치소에서 바로 열어야 되는 수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국무회의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그들끼리의 그다음에 국무회의. 그 한덕수, 그런데 이상민. 네. 쫙 열었죠. 김용현. 거기서 비상겸하면 해보지. 이러다가 정기현 대표도 거기서 만나는 건 아니에요. 너무 걱정됩니다. 아, 요즘 조사 많이 정기현 받고 대표 있어요. 요즘 고소고발 너무 많이 나가는데 지금 제가 5개, 4개 지금 저분이 당하고 앞으로 하나만 더 당하면 저는 여기서 손 뗄 겁니다. 저는 스픽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알아서 행동하시고요. 변호사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저 당연히 변호사죠. 아, 예. 오늘 엄청 저기 지금 많이 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아닙니다. 변호를 안- 저분은 돈이 예.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어요. 노인 변호사 실제로 내가 자랑 좀 해드리면 성률이 엄청 좋아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아닙니다. 관련 없이 네. 방송과 관련해서 엄청 지금 네. 고객들이 많습니다. 황금사님들의 필요하신 분들 노인 변호사 사무실에 네.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자, 법무부 다음 이름이 뭡니까? 법무법인 강남이고요. 아, 법무부인 네. 강남이요. 됐습니다. 강남? 네. 자, 세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이거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네.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당대표 선거 결과가 좀 있으면 나올 텐데요. 사실 아쉽게도 우리 방송 나가는 동안에는 아직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원들의 온라인 이 투표가 며칠 전부터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대의원들이 또 투표를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폭우 때문에 호남이나 뭐 제주나 이제 이런 지방과 관련해서 지역 쪽에 이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가 오늘 네.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다들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민주당은 사실은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가 되든 뭐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되든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면서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요즘 정말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네. 가고 있는 이 정당의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면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아직 당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윤리특위를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그때 구성을 하기로 했는데요. 국회의원 수는 2대1로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민주당이 이상하게도 국민의힘에도 6명, 민주당도 6명. 대신에 나머지 뭐 진보당이라든가 아니면 조국혁신당이라든가 뭐 기본소득당이라든가 이런 당은 즉 비교섭 단체들은 네. 여기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냥 합의를 해버렸어요. 아.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 좀 문제가 좀 커져가지고 네네. 좀 민주당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조금 의아해하고 있거든요. 예. 야,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 상황? 아니 의아해하는 게 아니고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냥 국민들하고 당원들한테 묻지 말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보라고요. 이 뭐라고 하는지 지금 윤리특위가 왜 이렇게 구성되는지 윤리특위 6대6으로 해놓으면 그러면 진짜 심각해서 자 징계하려면 할 수도 없네. 이게 하나. 두 번째 그러면 소수 야당이 지금 8% 정도 되거든요. 그 사람도 8% 반영을 하면 한 명에 2명은 들어가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한두 명은 들어야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반영 안 해서 그래서 신장식 의원이 조국혁신당 이거 말이 되느냐라고 따졌는데 충분히 일리 있는 문제 제기고요.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뭐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비판하기 우리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오죽하면 부성찬 의원이 나와가지고 손을 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래 인간적으로 가까우니까 미안해서 벌써겠다 그러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지. 혹시 그러다가 다음에 국회의원 안 되면 어떠냐 하니까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제가 지금 물어보니까 그 히스토리가 조금 있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뭐 예를 들면 제명이라든가 이런 종류의 그 극단적 징계는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 본회의에서 이제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죠. 200명이 동의를 근데 해야 예컨대 지금 국민의힘에 뭐 그 저번에 그 내란에 동조한 것처럼 보이는 그 45명 네. 네. 뭐 등등등 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사람들도 많고 해서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되게 상당히 여기 이제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사실은 윤리특위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좀 끄집어 낼 수 있으면 내야 되겠다. 어차피 200명을 하려면 국민의힘에서 몇 명이 좀 넘어와 줘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협조를 안 하고 그냥 뻗튀기게 되면은 죽도 밥도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대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이제 진짜 국민 정서상 이 사람 제명돼야 돼 하면 200명 통과시켜 줍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통과시켜줄 가능성이 있냐고요. 예를 들면 없어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와 야가 생각이 좀 일치해서 바로 그겁니다. 네,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뭐 45인에 대한 부분 혹은 뭐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도 국힘에서는 계속 윤리위 회부하자 막 말도 이러고 안 되는. 있잖아요. 네네. 이제 이런 안건들이 부딪힐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그게 국민들이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인가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계산착오 한 게 아닌가. 내지는 이런 식으로 머리 굴리다가 오히려 더 잘못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준석이라도 확실히 잡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데 저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준석 의원은 지금 기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서울청에서 조사도 네, 따로 받고 네. 있잖아요. 압색도 지금. 여러 번 예. 당했고 그러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형사처벌 지금 끝나기 전에 지금 윤리특위에서 먼저 뭔가 해가지고 이 사람을 내보는데 그게 뭐 특별히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뭐 이준석 잡는데 우리 두 당이 합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준석 의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윤리특위에서 국힘하고 민주당이 6대6으로 한다? 그것도 안 되죠. 아니 그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이준석이든 삼준석이든 사준석이든 아재 개그. 윤리특위에서 아니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해야 되지. 왜 이준석은 꼭 죽여야 돼요? 맞습니다. 아니 사법 처리되는 것도 있고 국회에서 논의하고 판단하고 국민들이 평가하면 그걸 반영해 주면 되는 거지. 왜 그 이준석을 죽이기 위해서 하느냐. 근데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우리가 비판을 좀 강하게 하는 것이 민주당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이런 정도는 내부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게 맞느냐. 저는 전자 쪽이라고 보는 거죠. 전자. 왜냐하면 법사위 소집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법사위 소집하려면 누가 합니까?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한테 소집해라. 지금 이게 민심이 들끓고 있다. 라는 것들을 가지고 왜 지금 영장을 계속 기각하는지 그리고 서울구치소는 저 모양 저 꼴로 윤석열 편만 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검 수사하는데 왜 지금 사법부에서 이런 판단하는지를 또 법원 행정처 불러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도 될까 말까인데 아니 근데 오히려 지금 뭐 진짜 부자 몸살이는 거 비슷하게 부자도 아니면서 네. 부자 몸살이는 거 비슷하게 해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뭔가 지금 원내대표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엄청나게 절대 비판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드러내놓고 아무 말도 못하니까 오히려 당 내에서는 바깥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주도록 기대하는 사람도 점점점 국회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그래도 좀 강력하게 좀 나갔으면 좋겠고 좀 민주당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일 때하고 지금 너무 다르다.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너무 좀 나이브하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하면서 좀 아직까지 정신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니냐. 니네가 지금 뭐냐 도대체. 이런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윤석열 욕할 때하고는 완전히 지금 온도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어떻게 해요? 아니 이 지금 저는 막 흥분이 돼가지고 민주당 빨리 좀 바꾸지 않으면 저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하고 밸런스를 전혀 못 맞출 거다. 이쪽은 막 날아가는데 기지도 못한다 제대로 지금. 그리고 원내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네. 것들을 제대로 못하는 거를 좀 맹렬하게 질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맹렬하게 질타해 주십시오. 예, 저는 힘든 역할을 우리 백이성 선생님에게. 그러니까 내가 자기 시키려다가 가진 거야. 아주 감사합니다. 예. 빨리 하세요. 아, 예, 내가 잘못했구나. 아니 저한테 기회를 주시고 예. 얘기를 하셔야지. 예. 그러니까 하는 말이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필요 이상으로 제가 좀 일본말을 한마디 쓰겠습니다. 훅까지 잡는 이런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훅까지 잡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제대로 좀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원내대표부의 입이라고 불리는 대변인들이 지금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네. 박상혁 대변인 한번 보세요. 종교단체. 종교단체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아라. 압수수색 하는데 섬세하게 해주세요. 너무 잡으면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뭐 하자는 짓이에요. 박상혁 대변인은 그거 정말 의원직 사퇴를 해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잘못이에요. 그거는. 그 다음 두 번째 백승화 의원이라고 그 초등학교 네네, 선생님 하시던 분이 비례대표로. 있어요. 예.
그분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서 자기가 왜 먼저 나서가지고 그거를 비판을 합니까? 그거는 인사혁신처라고 하는 그 인사혁신처장은 급수로 봐도 국회의원 급수보다 낮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왜 원내 대변인이 그거를 얘기하고 앉아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매우 잘못됐다. 원내 대변인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원내 대표가 사인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런데 왜 자기가 먼저 나가가지고 욕을 들어먹고 있느냐. 근데 이거 자체도 그렇고 법사위가 열리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정계환 대표님이 말씀을 절여하셔서 그렇지 어제 3대 특검이 가가지고 3대 특검 위원회가 가가지고 그 했었죠. 뭐야 김현우 네. 서울구치소장을 가가지고 했다. 네. 그거 가지고 잘났다고 얘기할 게 아니고 법사위에서 정확하게 김현우 구청장을 김현우 구치소장을 법사위원회 불러가지고 당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처음 인사를 하는데 당신 잘라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법사위를 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불러다가 얘기를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3대 특검이 구치소에 가가지고 구치소장 홈그라운드에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하더라. 평소에는 몇 도의 온도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뒤를 돌아봐요. 그러니까 또 밤에는 몇 도에 있습니까? 또 뒤를 돌아봐. 이거 뭐냐? 내 홈그라운드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내가 어제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더 결기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 제가 얘기하자면 딱 잡고 말이죠. 후가시를 딱 잡아요.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낙연입니까? 하면 엄중하게. 아니 엄중하게 처단하겠다고 해놓고 왜 6대6으로 윤리위를 구성합니까? 기왕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좀 비판할게요. 협치를 하고 있어요. 두 분은 조심하십시오. 민주당과 네. 좋은 관계 가시고 저는 언론인으로 제가 좀 노골적으로 비판 좀 하면 갑자기 이렇습니다. 우리를 막 비겁자로 만들어. 아닙니다. 아니 두 분은 민주당 저는 오히려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예. 그냥 실제로 그 강선호 의원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네. 이제 대통령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당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갑자기 이제 민심이 안 좋아졌어요. 이런 걸 할 때 원내 지도부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당내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서 이걸 민심을 잘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또는 설득을 하면서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이 네. 사퇴적으로 가든 임명적으로 가든 역할을 안 해요. 자, 이건 좀 알려진 겁니다. 네, 좀 더 심한 얘기 갖고요. 방송에 처음 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 장관 하고 싶은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특정 자리에 놓고 막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게 노골적으로 드러나서 이게 폭발 직전까지 갔어요. 이걸 구경하면 됩니까? 빨리 나서서 원내 지도부가 왜 이러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교통정리를 좀 해줘야죠. 교통정리 100번이 아니고 1000번도 해야 된다고요. 네. 이번에 그 내용이 만약 장관 임명 과정에서 그 사태가 터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대통령실이 지금 의안이 벙벙해가지고 이거 뭐냐 당에서 좀 이런 걸 조정을 해줘야 되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러면 평화적이야 다 동지지.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 나서서 중요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 조정해줘야 되는 게 네. 정치의 영역이고 그게 이제 지도부의 일인데 원내 대변인 단의 문제가 아니라 원내 대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가만히 쳐다보고 좋은 게 그 좋은 날만 그렇지 지금 이게 위기 상황에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강한 민주당이 제대로 국민들을 대신해서 싸워줘야 되고 투쟁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잖아요. 이 역할 지금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당대표가 바뀌면 좀 달라질까요? 이 아무래도 기류가? 달라지겠죠. 네, 당대표가 들어서면 원내대표의 그런 어중간한 후가시 잡는 건 없어지겠죠. 없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 왜 그러면은 이재명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김병기였느냐라는 이야기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김병기 원내대표 후보였다라고 다 알고 그 있었단 당시에는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가 퍼졌죠. 그리고 홍 차장님도 제가 이제 직접 통화도 한번 해봤지만 이 건과 관계없이 한번 다음에 만나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국정원 1차장 뭐 이런 예, 겁니다. 그러면 홍장훈 차장이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해서 사실됐고 MBC에서 갑자기 뭐 아들 취업 청탁. 외부 네. 뭐 탄압을 받아서 됐다고 하면서 여론이 확 쏠렸지 않습니까?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민심을 어떻게 반영해서 가야 되는지 제대로 자기 정치력을 발휘하면 당대표도 되고 이제 다음에 대권주자도 될 수 있고 서울시장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중차대한 시기에 그냥 좌고우면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부 갈등 있는 거를 그냥 먼발치에서 쳐다보고 아까 최동수 소장도 마찬가지죠. 왜 주자는 게 저가 나서갖고 뭘 해요? 대통령이. 백이성 대표. 예. 네. 백이성 우리 이제 저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변인단에서 맞아요. 왜 네. 주제는 게 나서가지고 올 거고 진짜 한번 따져볼까요? 최동석 처장이 개인으로 있을 때 했던 그 전체 말의 맥락과 지금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한번 논쟁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근데 갑자기 원내대변인들 왜 나서냐고요? 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김병기 원내대표님 아마 여러 가지로 힘드신 결정을 내리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우리들이 잘 모르는 내부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바라보는 바깥에서 바라보기에는 좀 납득이 안 가고 설득이 안 가는 그리고 좀 답답한 그런 종류의 일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아마도 따끔하게 저희가 말하는 것과 같은 종류 얘기를 원내대표님에게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말이 잘못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님 존경하지만 네. 어쨌든 제가 제 말이 잘못됐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 말은 다 충분히 다 맞는 말이고요. 저는 그런 조언은 당연히 잘 들으셔야 될 거라고 지금 예. 판단이 되고 당대표가 이제 당대표 선거 때문에 사실 내부적으로 조금 말들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뽑히고 나면 지금 교통정리는 정말 더 정확히 될 것 같고요. 좀 더 강한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정말로 이 불의와 맞서서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번 윤리특위 구성은 너무 불의와 타협하는 모습처럼 보여서 좀 비겁해 보였다. 이 얘기를 조금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지은 앵커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뭐 할 말씀이 없어요. 지금 그냥 저는 김건희가 감옥에 가면 어떨까. 아직도 김건희 그 감옥이지. 생각,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쌩얼이 막 네. 보일 그렇죠. 때 나는 너무 네. 기대가 돼. 선풍기 아줌마. 그날을 한번 이제 꿈꾸면서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봄바탕이 예쁜 여자들은 저렇게 잔인하다. 어쨌든 김건희 씨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그런 처벌을 꼭 받기를 바라고요. 특검이 힘을 내주길 바라고요.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지도부들도 우리 말을 좀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더 이상의 분열은 없다. 대통령이 나아가는 이번에 대통령 협상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만약에 정말 안철수 말대로 한덕수가 갔다면 윤석열이가 아직도 대통령이라면 지금 대한민국 협상 관세 협상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끔찍하죠. 정말 30%.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50%.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고 그건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지금 서울 주소에서 좀 네, 저희는 영역백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막자지껄 정말 막자지껄하고 이상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네, 여러분들 정말 재밌는 이분과 네, 재밌는 대표님과 우리 또 최지은 앵커님과 그리고 막나가는 정계환 대표와 함께 방송해봤습니다. 냉감친구 엄청 잘 나가고 있고 사과 쿠키 세트도 잘 나가고 있고요. 한우 뭉티기 육회도 잘 나가고 있으면 뭐 하려고 선전합니까? 아 그렇구나.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요. 스픽스몰 실제 후기 한번 들어와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품질과 가격에 만족하고 있다. 득템했다. 이런 이야기 많은데요. 냉감친구나 사과 쿠키 그리고 한우 뭉티기, 한우 육회. 다음 주에는 우리 방송할 때 한우 육회를 꼭 여기서 같이 만들어서 방송 준비를 우리 네. 하도록 뭉티기. 제가 제작진께 좀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스픽스몰 리얼룩이 한번 읽어드리면요. 정말로 좋은 제품입니다. 시원한 여름밤 보내겠네요. 이 냉감 친구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픽스에서 저렴하게 샀어요. 이 선풍기 얘기도 있고요. 또 저렴한 가격에 득템했네요. 이 약 관련된 내용과 비타민 C 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동제약하고 같이 예, 했던.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온라인 최저가보다도 5,000원 이상 쌉니다. 이거는 이제 그 퍼스트 랩 선세럼이죠. 예. 예, 이게 1+1 예. 선전했던 건데요. 스픽스몰 요즘에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제품을 보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스픽스를 사랑하시는 우리 최고의 애청자 여러분들이시라면 이 방송 끝나고 곧바로 스픽스몰 한번 톡 눌러가지고 구경 한번 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름 친구류 세트 스픽스몰 인기 대단합니다. 오늘 세 가지 제품 여러분들께 소개하는데요. 49,900원, 59,900원, 78,900원인데요.
이불을 2채 드립니다. 그리고 베개피 2장 포함해서 이 가격 절대 국내 생산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인견 리펄 자수 침구 세트인데요. 우와, 이런 가격 공동 구매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59,900원이고요. 킹 사이즈, 퀸 사이즈, 슈퍼 싱글 사이즈는 어떤 것이든 여러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불 그리고 패드, 베개를 인견으로 만든 이 제품은 풍기인견 침구 세트인데요. 78,900원, 사이즈와 관계없이 여러분 선택만 하십시오. 공동구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혜택을 드립니다. 엠보싱 시어스커 이불 1+1 인견 리펄 자수 침구 세트 59,900원. 마지막으로 최고급 제품이다. 풍기인견 침구 세트는 공동구매 특가로 여러분들께 78,900원에 주문해 보십시오. 제가 직접 보증하겠습니다. 드시고 있는 게 뭡니까? 와, 한우 뭉티기 그리고 육회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당일 도축한 제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격 29,900원에 총 400g 대단한데요. 와,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 행운 아니겠습니까? 저 믿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완전 맛이 짱입니다. 자,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우와, 육회 그리고 뭉티기. 우와.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피스몰. 오늘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는 강력한 냉감 제품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원단 자체가 아예 냉감 원단으로 만든 것인데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냉감 이불, 냉감 패드, 냉감 베개 커버를 우와 66,000원에 택배 포함해서 드리는 것 가격 비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상쾌하게 좋은 이불을 덮을 수 있다. 간밤에 너무 시원하게 잘 잤습니다. 에어컨도 끄고. 스픽스가 여러분들께 혜택 드리려고 공장과 아예 만들었습니다. 스픽스몰의 공동구매 시리즈 계속됩니다. 어린 시절 아무나 먹을 수 없었던 이 귀한 쿠키 오늘 여러분들께 유기농 밀가루로 만들었다. 30개를 제대로 구성했는데요. 약과 통밀, 녹차, 쌀 그리고 아몬드 크랜베리까지 골고루 넣었던 건강한 쿠키 준비했습니다. 야, 가격요 43,000원짜리 29,900원인데 광화문살롱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선물로 드렸을 때 받는 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광화문살롱 수제 쿠키 오늘 저와 커피 한 잔 어떠신가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